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반려묘를 키우는 집사이거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분일 것입니다. 고양이와 맛있는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고 싶은 집사의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벵갈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이니까요. 강아지처럼 고양이도 과일 간식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전한 과일만 주셔야 합니다. 과일에 영양분이 많기는 하지만 이미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과일은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강아지와 다르게 과일의 달콤한 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고양이에게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당분과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 잡식성 동물과 달리 육식동물인 고양이는 단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야생생활을 했던 동물로 날고기에는 당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맛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와 관련된 세포가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몸은 사람의 몸과 다르게 당분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일 급여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과일 11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내 환경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어 변비가 많은 고양이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 시 당뇨병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에 있는 씨는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딸기 역시 고양이의 장 속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C의 효과는 미비해서 간식 개념으로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멜론은 수분 보충 효과를 해줍니다. 여름철에 적절한 수분 공급을 위해 좋지만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씨를 제거한 후 1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제철 과일 수박도 멜론과 마찬가지로 수분 보충으로 좋습니다. 역시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1숟가락 정도만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는 고양이에게 좋은 효능을 주는 성분은 없으나 수분 보충으로는 좋습니다. 많이 급여를 하면 설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과육 부분만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씨는 반드시 제거하고 껍질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기에 씨와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한 조각 정도 양을 잘게 조각내어 급여하세요. 감은 아르기닌,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이뇨작용에 있어 신장병 고양이에게 좋습니다. 감의 씨는 장폐색을 유발시킬 수 있어 반드시 제거하고 1숟가락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A, C, E, K가 포함되어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항산화는 말 그대로 몸의 산화를 막는 것입니다. 1알 내지 2알 정도 급여가 좋으며 요로결석이 있었던 고양이에게는 급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크랜베리도 블루베리와 같이 소량으로 주세요. 바나나는 수분을 포함하여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 영양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어 급여해도 괜찮은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로 다량의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질병이 있는 고양이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권할 만한 과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참외는 씨앗을 제거하고 급여를 해야 되는 과일입니다. 참외는 당 성분이 높기에 너무 많은 급여는 비만이나 당뇨로부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니 소량만 급여해주세요. 고양이에게 먹여도 되는 11가지 과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과일 껍질과 씨앗은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으로 먹기 좋게 잘게 잘라서 급여해줘야 우리 고양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린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혀가 따끔거리기도 해서 고양이가 먹은 후에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고양이에게 유해한 성분은 들어있지 않으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고양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제철 과일인 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껍질에 함유된 리모넨이라는 독성 때문에 고양이는 사람과 달리 리모넨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과즙만 주는 것은 괜찮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체리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지만 설사의 원인이 됩니다. 잎과 씨앗의 청산배당체는 체내에서 독성으로 바뀝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산, 아미노산, 11가지의 미네랄과 22가지의 비타민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페루신이라는 성분이 고양이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고양이에게 먹이면 안 되는 과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는 구토 및 급성 심부전과 간 기능 손상을 입히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고양이에게는 무서운 과일입니다. 만약 실수로 먹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망고는 온나무과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가렵고 부어올라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파파야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알레르기를 유발시킵니다.
입안염증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호흡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로 구토나 입안 입술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량의 침이 나오거나 충혈을 보이기도 하는데 잎과 껍질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보관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된 과일 식품인 과일 타르트나 케이크 위에 과일이나 캐네 등 과일은 엄청난 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주지 않는 게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초콜릿, 우유, 참치캔 그리고 날것의 오징어와 문어 갑각류, 조개류와 계란은 삶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날 것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암에 걸린 고양이를 위한 영양관리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집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암에 걸렸다면 먼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암 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유방암, 난소암, 고환암, 전립선암, 항문낭암 등이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고양이를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필요해 보이나 고양이도 사람과 같이 확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걸린 고양이 식단은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암세포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기에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항암 효과가 있는 영양소인 과일과 채소 식단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유방암 환자에게는 호르몬 유사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대두와 대두 제품 중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고환암, 항문낭암이 있는 고양이에게는 식물성 호르몬 성분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사과, 딸기, 멜론, 수박, 배, 복숭아, 감, 블루베리, 크랜베리, 바나나, 참외와 먹으면 안 되는 파인애플, 키위, 귤, 체리, 아보카도 과일과 절대로 고양이에게 먹이면 안 되는 포도, 망고, 파파야, 무화과, 가공된 과일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초콜릿, 우유, 참치캔, 날것의 오징어, 문어, 갑각류, 조개류, 계란은 고양이에게 급여해서는 안 되는 것과 암에 걸린 고양이를 위한 영양관리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옹씨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